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폭우는 여태까지 보지 못했던 온갖 기현상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요즘 그것을 가장 체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일본과 필리핀입니다. 9월 25일 태풍 노루에 직접 영향권에 들어간 필리핀은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중심기압 932헥토파스칼, 최대 풍속은 시속 215km의 초거대 태풍으로 성장했고 수억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태풍의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던 것입니다. 26일 AFP 등 외신에 따르면 슈퍼 태풍 노루가 필리핀 동부 지역을 강타해 기록적인 폭우의 필리핀은 완전히 쑥대밭인 모습입니다. 이날 증시도 문을 열지 않아서 필리핀의 경제활동은 사실상 마비가 됐고 필리핀 기상청은 노루가 루손의 서쪽에 상륙 직전 폭발적으로 강화됐으며 인구 1억 1천만 명이 사는 필리핀의 최대 인구 밀집 지역인 루손섬에는 특급 강풍주의보가 발령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필리핀의 딱한 사정을 지구가 어느 정도 배려해주는 것인지 일본 열도를 향해 북상 중인 9월 26일 태평양에서 발생한 17호 태풍 꿀랍인데 이 태풍이 얼마나 위험한지 열도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심기압 1000헥토파스칼, 초속 37m의 대형 태풍으로 성장하며 일본 도쿄도 오가사와라 제도를 집어삼키고 있던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태풍 꿀랍이 주변의 따뜻한 해수온을 흡수하여 대형 태풍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열도가 위험에 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일본 기상관측센터에서 촬영된 위성 사진에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9월 26일 12시경 기준 강풍 직경이 445에서 500km로 더 커졌는데 이는 초창기 태풍에 비하면 엄청난 성장을 하고 있다는 것이며 10분 순간 풍속 39m/s의 세력으로 발달하였던 것입니다. 더욱이 오가사와라 제도는 행정구역상 모든 섬이 도쿄도에 속하기 때문에 지난번 오키나와가 흰남노와 무이파에 막대한 피해를 입은 만큼 태풍 꿀랍으로 인해 쑥대밭을 만들 것이라 경고하고 있습니다. 현재 북서태평양 해상에서 거대한 소용돌이가 관측되고 있는데 흰남노가 따뜻한 해수온에서 몸집을 불렸던 것처럼 17호 태풍 꿀랍 역시 이곳에서 세력을 키우고 있자 이 같은 소식에 일본 시민들이 공포에 휩싸이고야 말았습니다. 9월 26일 9시 도쿄 오가사와라 지치지마에선 태풍의 영향으로 시간당 230mm의 폭우가 쏟아지고 초속 41.5m에 달하는 미친 듯한 강풍에 의해 치명상을 입고야 말았습니다. 태풍 꿀랍은 9월 25일 열대저기압 당시에는 그저 도쿄 먼바다를 지나는 태풍 중 하나일 것이라 모두가 예상했지만 다음날 오가사와라를 들이닥친 태풍은 일본인들로 하여금 비웃기라도 하는 듯 세력을 키운 꿀랍이 더욱 빠른 속도로 북상하면서 일본 정부가 초비상이 걸렸던 것입니다. 그동안 일본 정부는 계속된 자연재해에도 오뚜기처럼 일어설 것이라 자부했지만 현재 일본 정부가 자랑하던 모든 것들이 거짓말로 드러난 사실입니다. 심지어 일본 본토를 오가는 배들이 태풍으로 운항이 계속 끊기면서 도쿄 오가사와라 제도는 생필품 대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과거 오키나와에서도 남마돌과 흰남노의 영향으로 생필품이 없는 사태가 일어났지만 여전히 태풍이 발생하기만 하면 주변 섬들이 물류가 없는 모습입니다. 현장 상황을 보도한 일본 매체에 따르면 현재 오가사와라 제도에 근접한 태풍 꿀랍이 결국 맹렬한 강풍을 내뿜고 있으며 이로 인해 섬 전역이 물바다에 빠진 모습을 카메라에 담겼습니다. 강풍으로 비바람을 견디지 못한 야자수들이 뿌리째 뽑혔으며 주민들은 수십 년 동안 강력한 태풍에도 견디던 나무들마저 쓰러지고 있어 일본 기상청의 예상과 달리 위력이 상상을 초월한다고 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도로 전역이 우수수 붕괴되는 일이 발생하는 등 10m 앞의 상황도 보이지 않을 정도의 폭우로 농작물은 초토화가 됐습니다. 특히 오가사와라 제도는 1년 내내 온난한 기후기 때문에 유기농 파인애플과 열대 과일들이 본토에서 인기를 끌고 있지만 그러나 태풍 꿀랍에 의해 농장주는 열심히 거둔 농작물이 순식간에 쑥대밭이 되었다며 안타까운 사연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태풍의 세력이 내일부터 전성기가 될 것이라는 우려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현지 언론은 주변 일대의 여객선 운항이 일주일간 중단되고 기상청은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들자 비상 4단계 근무에 들어갔습니다. 9월 26일 오후 9시 태풍 꿀랍은 도쿄 오가사와라 제도에 정체한 가운데 매우 강한 태풍의 위력을 유지하고 중심 부근에는 초속 42m의 폭풍이 동반되고 있습니다.
이날 최대 풍속은 시속 125km로 기차가 탈선할 수 있는 위력입니다. 그런데 올해 태풍 중에서 세 번째로 강력한 태풍이 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태풍 소식이 없던 일본의 수도권까지 간접적인 영향에 들 것이라는 발표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만약 강한 세력을 유지한 채 조금 더 왼쪽으로 북상한다면 일본의 심장부인 도쿄 23구에선 역대급 재산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 예측했습니다. 일본은 태풍을 포함한 자연재해 손실이 하나 7조 4,200억에 달한 가운데 태풍 영향을 우리보다 일찍 받고 있는 게 일본인 게 어쩌면 다행인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번 달에만 일본은 6번째 태풍이 들이닥치고 있는데 태풍 15호에 따른 기록적인 폭우의 영향으로 시즈오카시에서 단수로 여전히 고통받고 있습니다. 일본 언론사들은 계속된 태풍의 지반층이 무너질 우려도 있다고 경고했지만 이미 가고시마와 시즈오카 일대는 조금만 건드려도 흙이 무너지는 심각한 모습입니다. 태풍 남마돌과 흰남고가 강타한 지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또다시 태풍 꿀랍이 일본 본토를 위협할지도 모른다는 소식이 나오자 일본 네티즌들은 대체 한국은 무슨 짓을 하면 한반도만 피해가 없는 것인가? 어쩌면 중국과 한국이 손을 잡고 태풍을 만들었다는 황당한 망언을 내뱉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열도를 강타한 11호 태풍을 시작으로 일주일에 1에서 2개의 태풍이 발생하고 있던 것입니다. 일본 기상청은 편서풍의 영향으로 일본 쪽으로 태풍이 북상하고 있다는 발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본인들은 주변국들의 만행이라는 말을 내뱉으며 일본 행정기관인 기상청의 말을 듣지도 않은 채 눈과 귀를 닫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전문가들은 올해 라니냐 현상으로 북서태평양 앞바다의 해수온이 평년보다 1에서 2도 이상 높아졌기 때문에 당장 내일이라도 슈퍼태풍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더욱이 많은 전문가들이 우려하고 있는 이유에는 이렇게 많은 태풍들이 열도를 휩쓸고 간다면 후쿠시마 원전에 남아있는 오염수들이 태풍에 휩쓸려 강이나 토양에 2차 오염을 시킬 우려가 있으며 지난 2019년 하기비스가 강타했을 당시에도 후쿠시마 제염토가 강에 유실돼 몇 개는 찾지도 못한 상황인 것입니다. 이제 일본은 태풍 선진국이라는 여론까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자연재해 선진국이라 자랑하던 일본의 후진국스러운 대응까지 드러나면서 더 이상 일본은 사람이 살 곳이 못 된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 사회에서는 주변국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여론이 나온 가운데 그러나 우익들은 한국이 가난하고 힘들 때 일본인들이 먼저 도왔건만 반대로 일본이 힘들 때 돕지도 않냐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으로 하루 해외 이슈는 끝인데요. 이제 댓글로 여러분들의 생각을 알려주세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알고 싶습니다.